이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인데요. 중간고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러분 없으신가요? 괜찮나요? 네, 없으시면은 알겠습니다. 저희 중간고사 시험은 지금 학부생분들, 대학원생분들 같이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고, 1시, 다음 주 1시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면으로 보게 되고, 그죠?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제가 장소를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면으로 시험을 볼 거고, 늦지 않게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오픈북 시험이나 이제 뭐 계산기나 그런 거 다 지참 안 되고 여러분들의 머리와 필기 도구만 지참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시험 문제는 이제 영어로 나가고 여러분 답안은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뭐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쓰셔도 무관하고요. 영어 또는 한국어 중에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관련해서는 없으시면은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 이제 녹화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갔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인공지능학과 오창대입니다.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 좋습니다.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이게 궁금한 게 뭐 네, 저희가 뭐 그냥 뭐 플래티컬하게는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리서치 부분에서는 이게 좀 제 생각 일반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뭐 한 거랑 안 한 거랑 공평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밸류에이션 그 성능이 이제 비교를 할 때 모델들끼리 그래서 뭐 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네, 일단은 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뭐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뭐應用자체는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랭귀지 모델링을 이제 다룰 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 자체는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버트로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 한 거에다가 버트 더하기 이제 뭐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비교를 하는 편이고요.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 자체는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버트나 이제 그런 랭귀지 모델이 결국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뭐 버트 같은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뭐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게 결국 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트는 어떻게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은 친구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버트에다가 하지만 이제 뭐 책을 읽더라도 뭐 당장 오늘 날짜, 오늘까지 나온 책만 읽을 수 있겠죠. 그 정보만 여기 넣을 수 있겠죠.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미래 시점에 대해서 뭐 내년에 나온 데이터, 또 내후년에 나온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때마다 우리는 결국 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왜? 결국 우리가 학습한 거랑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럴 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도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이 뭐 완전 뭐 이상한 건 아니다. 절대. 네. 이제 프랙티컬하게도 쓰이고 그다음에 연구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저 그 17페이지에 네. 트렁케이티드 PPT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 BPT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트렁케이트. 하면은 뭐 네.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트렁케이티드 BPT는 아예 그 장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고 짧게 네. 짧게 이제 반복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쪽에 가까운 건가요?
장기적인 근본적으로 맥락을 어떤 거요? 더 그, 그 네. 장기적인 맥락은 아예 안 보고 이제 단기적인 맥락만 보게끔 하니까 오히려 좀 장기적인 맥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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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뭐 학습을 할 때 실제로 그란트를 매길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란트 매길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짧게 짧게 가져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포워드를 결국에는 포워드 하는 거는 전체 정보를 다 가진 히든 스테이트로 포워드 해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여기까지만 흐르죠.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뭐 요렇게만 흐릅니다. 여기까지만 흘러요. 백프로파게이션은. 근데 포워드 할 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포워드 할 때는. 즉 여기 있는 게 어쨌든 여기 있는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긴 한 거예요. 그래서 BPTT가 오히려 뭐 단기만 담고 있다. 그렇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체 다 담고 있습니다. 음, 네, 포워드 할 때는. 음, 네. 그럼 오리지널 BPTT에 비해서도 이제 모자람이 없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요? 그, 오리지널 BPTT 어, 대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트렁케이티드 BPTT가 가지는 뭐 네. 단점이나 장점을 네, 말씀하시는 오리지널 건가요? 네, BPTT는 뭐 한 네, 타임스텝 뭐 네, 10개 이전까지도 네. 이제 역전파를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BPTT를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트렁케이티드 BPTT를 쓰게 되면은 이제 오리지널 BPTT에 비해서 좀 음. 장기적인 맥락을 그래도 더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그래도 오리지널 BPTT보다는 좀 더 네, 장기적인 거를 고려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음,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백워드 할 때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만 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지 않고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오리지널 BPTT가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BPTT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습된다. 그라디언트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당연히 이제 좋겠죠. 오리지널 BPTT가. 뭐 시간적인 건 더 걸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긴 타임스텝까지 리커런트하게 그라디언트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안정적이라면 얘가 좋을 텐데 보시면은 결국엔 W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얘가 불안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란트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란트가 굉장히 또 커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이제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BPTT가 안정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BPTT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솔직히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얘가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BPTT로 하면은 불안정한 요소가 없어지고 비교적 많이 완화되고 그때는 더 장기적인 곳조차도 오리지널 BPTT보다 트렁케이티드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안정적이다. 그때는 네, 오리지널 BPT가 좋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면을 제외하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여기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운드가 어떻게 잡히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아주 짧게만 일단은 다뤄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부등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결국에 여기 HJ를 우리가 HJ를 HJ-1로 결국 미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로 미분을 해주는 거가 되겠죠. 뭐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부등호를 이니퀄리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놈으로. 그죠? 얘가 이제 놈이라고 했을 때.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놈의 곱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이제 부등호로 바뀐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으로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까지 해서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어텐션을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우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텐션을 살펴봤는데, 어텐션을
어텐션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RNN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롱텀 메모리, 즉 이제 애초에 LSTM에서의 그 L이 뭐 롱텀 메모리라는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 장기적인 기억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LSTM이든 RNN이든 여기 나와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결국에는 이런 벡터로 고정된 사이즈에 여기서 정보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 벡터의 사이즈가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픽스드 사이즈, 즉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얘를 100디멘션으로 잡았다. 벡터 사이즈를 히든 디멘션을 100으로 잡았다. 그러면 100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겠죠. 여기에 모든 걸 다 저장하기에는 이 많은 정보를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모든 걸 다 저장할 필요가 있겠냐. 그럴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얘가 모든 걸 다 저장할 필요 없이 얘는 과거 것을 기억 못했으면 다시 과거로 가는 과거 정보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과거 정보를 가져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어텐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어텐션에 대해서 지금 약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 다시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텐션이 이해가 안 간다. 어텐션 이해 안 가면 지금 DM으로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텐션이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오늘 수업이 좀 이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텐션이 이해 안 가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어텐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여기 디코더의 히든을 뭐 ST, 그 다음에 인코더의 히든을 뭐 H, I라고 하면은 여기 H1, H2, H3, H4가 있으면 각각 벡터죠. 이 벡터들과 디코더에 있는 이 히든 벡터를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다 프로덕트 하면은 숫자가 나오죠. 스칼라 나오겠죠. 스칼라 나오고 이것들을 소프트믹스 하면은 합이 1인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거랑 뭐 이거를 같이 컨캐터넷 해가지고 그죠? 아웃풋을 쏘든 아니면 얘랑 뭐 서메이션해서 아웃풋을 쏘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과거 정보랑 지금 정보를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였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집중해야 되는 과거 정보가 어떤 거냐를 알려주는 친구인 거죠. 자, 이 어텐션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뭐 컨벡션 문제도 있고 뭐 TSP 문제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컨벡서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좌표들이 이렇게 막 주어져 있어요. 좌표가 막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좌표들끼리 우리가 연결해야지 컨벡서리 만들어질까라는 겁니다. 자, 컨벡서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컨벡스 셋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이제 집단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컨벡스 셋이라고 하면 자, 두 점을 이었을 때 두 점을 이은 이제 그 선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P4랑 P3랑 연결 안 하고 P4랑 P10이랑 P5랑 이렇게 연결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자, P4랑 P5랑 연결하는 이 선이 이 여기 영역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컨벡서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컨벡서리인 거죠.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그냥 각각의 좌표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P1, P2, P3, P4, X, Y 좌표값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연결해야지 컨벡서리 만들어질까? 그 다음에 TSP 문제도 비슷합니다. TSP 문제는 좌표값이 주어져 있을 때 좌표값이 있는 거예요. 좌표값만 있는 겁니다. 좌표값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방문을 해야지 가장 최단 경로로 가게 될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좌표값이 애초에 많이 없으면 좌표값이 몇 개 없다고 치면은 모든 조합을 우리가 다 조사해 보면 최단 거리 구할 수 있겠죠. 애초에 도시가 한 10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뭐 모든 조합을 다 조사해 가지고 정렬하는 거죠. 그냥 스펙토리얼 해가지고 스펙토리얼 개수 그냥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한 또 이제 굉장히 좀 최적화된 툴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그대로 만약 갖다 쓴다면 구글에 있는 OR 툴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뉴럴넷 기반으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고 이제 옵티멀보다 약간 이제 거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뉴럴 네트워크로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텐션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텐션으로 뭐 이런 뭐
그죠? 뭐 이런 트랜스레이션 태스크나 이런 거는 이제 한다고 배웠었는데, 뭐 어텐션으로 관련 이런 컨벡션 문제나 TSP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게 포인터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이제 어텐션을 활용한 또 다른 변형이고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풋은 이렇게 좌표값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좌표값. 좌표값이 주어지고 얘가 그러면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 네 번째 도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만약에 뭐 TSP든 아니면 컨벡서리든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건 뭐예요? 컨벡서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좌표들을 연결해야 되는지 1, 4, 2, 2, 1, 4, 2, 1이라고 하면은 1, 4, 2, 1 이걸 의미하는 거죠. 3은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좌표값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몇 번째 도시를 의미하는 건지 그게 딱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니 투 매니로 컨벡서리든 TSP 문제든 풀 수가 있겠죠. 여러 도시의 좌표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최단 경로 또는 우리에게 이제 컨벡서를 구성하게 하는 그 좌표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인코더, 디코더로 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포인터 네트워크입니다. 자, 포인터 네트워크는 여러분 이제 어텐션과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다. 자, 한번 보면은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디코더로 여기 나와 있는 디코더의 히든으로 각각의 인코더의 히든과 비교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스칼라 값을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그거 하는 겁니다. 스칼라 값을 구하고 소프트맥스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앞에서는 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했죠. 웨이티드 썸을 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고 이 하나의 벡터는 이 전체를 대표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걸 가져오는 거였어요. 앞에서는. 근데 포인터 네트워크는 뭐다? 자 여기서 어텐션 구했으면 이 어텐션에 대응되는 이 인풋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어텐션에 뭐 여기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여기서 뭐 샘플링 해가지고 가져오든 아니 뭐 아그맥스해서 가져오든 어쨌든 여기에 대응되는 하나를 가져온다. 그 인풋을 가져와요. 인풋을 가져온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은 앞에서 봤던 여기서는 어텐션에서는 섞어준다. 섞고 뭘 가져온다? 섞인 히든을 가져온다. 근데 포인트 네트워크는 뭐다? 안 섞는다. 가장 큰 거 하나 가져온다. 근데 또 가져올 때 뭘 가져온다? 인풋 가져온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풋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풋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포인트 네트워크. 자, 여기서 디코더의 히든과 인코더의 히든 비교해가지고 자, 각각 비교해서 스칼라 값 나오겠죠. 소프트맥스 하면 또 확률 값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확률 값을 가지는 이 인풋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첫 번째 도시로는 X1, Y1 첫 번째 도시 간다. 그 다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시 간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텐션이 어디에도 쓰인다? 이런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도시, TSP 문제나 또는 이런 컨벡설과 같은 이제 조합론 문제도 우리가 뉴런 예수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 뭐 뉴런 예수로 푸는 건 좋은데 이거 뭐 꼭 해야 되냐 뉴런 예수로 뉴런 예수로 했을 때 장점이 뭔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뉴럴넷으로 쓰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직 뭐 풀 거는 많지만은 이런 굉장히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타임 컴플렉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TSP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정말 이 글로벌 옵티멀을 찾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타임 컴플렉스가 필요해요. n개의 도시가 있다고 할 때, 또는 n개의 점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 뉴럴넷으로 쓰면은 n 스퀘어로 이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얘는 이제 글로벌 옵티멀이고, 그죠? 얘는 이제 결국 어쨌든 어프로시메이션 된 거죠. 우리의 뉴럴넷 아웃풋이
그죠? 항상 최적의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유사한 값을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뉴럴넷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연구들은 이 포인터 네트워크가 15년, 16년도, 17년도쯤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TSP를 열심히 푼 거는 또 18년도, 19년도에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TSP 문제의 확장 버전이 이제 VRP거든요. VRP, 이제 Vehicle Routing Problem. 이거는 수요도 있는 거예요. 즉,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쿠팡 이제 기사분들께서 우리에게 이제 배송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친구에게는 이제 박스를 3개 갖다 줘야 되고, 이 친구는 4개 갖다 줘야 되고, 이 친구는 한 또 1개 갖다 줘야 되고, 이 친구는 한 10개 갖다 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 번에 트럭에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거는 박스가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또 돌아야지 가장 좋은가? 그런 수요까지 고려한 더 일반화된 문제죠. TSP보다. 그것도 지금 이제 뉴럴넷으로 많이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 그러면은 이제 택배 기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이제 N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즉, 여러 명의 이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가장 도시를 최적으로 돌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물류 쪽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뉴럴넷으로 풀었을 때 장점은 뭐다? 근사값이긴 하지만은 결국 테스트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 뉴럴넷이라는 게 뭐 앞에서 뭐 다이나믹 이밸루에이션 같이 테스트 타임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테크닉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뉴럴넷은 테스트 타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왜? 포워드만 한 번 해주면 있잖아요. 포워드만. 테스트할 때 백워드 있습니까? 없어요. 포워드만 하면 끝입니다. 최적화라는 게 사실 없어요. 테스트에서. 그게 뉴럴넷 또는 이런 기계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전통적인 이제 이런 뭐 OR 알고리즘들은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도 결국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에 맞게 또 다시 한번 최적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물론 대신에 트레이닝, 뉴럴넷으로 트레이닝하는 건 오래 걸리겠죠. 트레이닝 과정. 하지만 트레이닝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은 이제 뭐도 해결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 카피를 해주는 거잖아요. 카피. 자, 우리가 포인터 네트워크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섞어서 히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찍어서 인풋을 딱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즉 카피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인풋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만약에 우리가 서머라이제이션 테크닉 이제 태스크를 한다. 도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익스트랙티브하게, 즉 주어진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문장 그대로 가져와서 요약하는 거. 또는 앱스트랙티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가져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익스트랙티브하게, 즉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중요한 문장만 그대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이 포인터 네트워크는 인풋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영역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카피, 즉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유용하다. 자, 두 번째는 이제 OOV에서도 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찍어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찍어서 가져온다. 자,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RNN 볼 때, RNN 실제로 돌릴 때 복합 사이즈를 한 뭐 8,000, 뭐 요새는 이제 트랜스포머 쪽에서는 뭐 3만 개로 많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우리 그 유니크한 복합 개수, 우리 수업에서도 유니크한 복합 개수가 대략 우리 수업 예시에서조차도 한 7만 개 넘어갔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제 유니크한 복합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3만 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타임에서 만약에 새로운 게 나왔다. 새로운 복합가. 즉, 이 3만 개에 없는 복합가 나왔다. 또는 우리가 자 19년도까지만 해도 19년도 뭐 중반까지만 해도 코비드라는 말이 없었죠. 코비드 19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 19년도까지 이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20년도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코비드 19라는 신조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우리는 이제 OOV라고 많이 부릅니다. Out of Vocabulary. 즉 우리의 복화에 없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다룰 거냐? 포인터 네트워크가 그걸 해결해 주겠죠. 왜? 테스트 타임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죠?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포인터 네트워크는 이 새로운 단어를 찍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해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예시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내뱉을 때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로 단어를 내뱉고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 디코더 히든과 인코더 히든을 다 비교해가지고 이 어텐션 그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할 수 있죠.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 즉 확률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나의 또 단어를 내뱉는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디에 나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여기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아닙니다. 요게 파란색으로 바로 가 있네요. 요게 하나의 또 단어 확률 분포. 또 우리가 자 어텐션을 쓸 때 인코더 다 합친 거랑 여기 디코더 히든이랑 같이 이제 결합해 가지고 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단어들을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 확률 값이랑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프트맥스에서 단어값 내뱉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 사이즈 이제 뭐 8,000이면 8,000, 3만 개면 3만 개. 그 안에서만 답이 나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서 만약에 2대 0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어텐션 값으로 잡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 값을 샘플링 한다 라고 하면 2대 0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디코더에서도 내보내게 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에게 원래 복합 사이즈가 8,000개밖에 없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린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원래 한 8,000개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뭘 결합한다? 이 어텐션 값 자체를. 즉,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또 나올 수 있는 혼용값을 결합을 해줘요. 그러면 2대 0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게 된다. 2대 0이라는 게 여기 8,000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도.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보다 그냥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 뿐이고요. 바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포인터 네트워크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7페이지에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요. 네, 그러면은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OOV에 대해서 좀 더 아예 어떤 모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단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풋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추출될 수 있을 확률을 부여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이게 뭔가 OOV라는 거를 그런 상황을 제시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학습이 되면은 결국에는 트레인 상황에서는 OOV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대 0이라고 하는 게 트레인에 이미 네, 있으면은 저 단어는 이미 학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정말로 얘가 OOV에 대해서 뭔가 추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저게 어떻게 학습이 되면은 그냥 OOV에 대해서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계형이라는 게 트레이닝에 있고, 자, 일단은 이계형이라는 게 만약에 애초에 트레이닝이 없었다. 그죠? 그다음 만약에 테스트에서 처음 나온다. 그럼 얘는 일단 이대형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포인터 네트워크를 쓰지 않는 이상 단어를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복합 셋, 우리가 이 단어만 고려할 거야 라는 이제 복합 셋을 만드는데 트레이닝 셋만 보고, 그죠? 그게 당연하겠죠. 왜 2022년도, 자, 오늘 날짜까지의 뉴스 기사나 책을 보고 국가셋을 만드는 거지. 내일 나올 뉴스 기사, 내일 모레 나올 뉴스 기사, 내년에 나올 뉴스 기사 모르잖아요. 테스트에 우리 모릅니다. 그럼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우리가 국가셋을 만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 이대형이 없었다. 트레이닝 자체에, 그죠? 그냥 테스트만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로만 만들 수 있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이대형이 만약에 이대형이 트레이닝에 있는데 복화에는 안 들어갔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 셋에 있는 이미 우리가 트레이닝 셋 굉장히 많고 거기서 유니크 복화를 하면 10만 개, 20만 개 넘어가요, 애초에.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오프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은 또 결국에는 이제 복화 사이즈에 비례해서 메모리가 그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워드 임베딩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이제 이것들을 어쨌든 저장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복화 사이즈가 너무 크면 우리에게 필요한 메모리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유니크 복화 20만 개, 30만 개 넘어가도 우리는 아까 3만 개 또는 8천 개로 제약을 짓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 대형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많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복화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테스트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형이 만약에 트레이닝에서 복화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테스트에 나왔다. 이 경우에도 포인터 네트워크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포인터 네트워크는 어쨌든 지금 주어진 문장에 굉장히 집중할 수가 있는 친구긴 하잖아요. 왜? 지금 일단 마치 그거예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얘랑 두 개를 일단 따로 놀고 따로 계산하고 이걸 하나 합쳐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얘네들끼리의 하나의 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얘네들끼리. 얘네들끼리만 일단 확률값을 계산하도록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얘만 있었으면은 이 문장,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의 인풋에만 집중하는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복합 한 8천 개 또는 3만 개 중에서 하나 내뱉도록 하는 건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3만 개 전체를 일단 보긴 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인풋으로 들어온 문장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확률값을 내뱉는 게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대형이라는 게 실제로 OOV면은 포인트 네트워크가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이대형이라는 걸 내뱉기 위해서 OOV를 우리가 테스트해서 내뱉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근데 꼭 OOV가 아니더라도 포인트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들어온 게 여기서 2대 0의 어텐션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라는 거네요. 자, 그 말은 아마 이대형이라는 걸 학습한 적이 없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어텐션이 유의미하게 잡히냐 그거를 아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때 히든을 가지고 계산해요. 히든. 인코더의 히든과 디코더의 히든을 가지고 어텐션 값을 계산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코더의 히든은 뭔가요? 이 이대형이라는 정보를 이제 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얘가 이대형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대형이라는 걸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이대형이라는 게 정말 뭐 숫자인지 아니면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코어인지 아니면 완전 이상한 건지 그걸 사실 알 길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오는 정보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인코더 히든은 어쨌든 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죠. 아, 뭔가 여기서 축구와 관련된 내용이고 뭔가 좀 독일과 아르헨티나 내용이고 뭔가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뭔가 여기 좀 스코어와 관련된 게 들어가는 게 스코어와 관련된 맥락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간접적인 정보는 얘가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 2대 0이라는 것 자체는 얘가 알 수 없지만 아 뭔가 대략적으로 여기에 스코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네 정도는 얘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맥락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이디렉션 쓰고 있죠. 그죠? 맥락에서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포인터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뭐 트랜스포머랑 뭐 이 포인터 네트워크랑 막 또 그렇게 많이 엮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N 다시 한번 넘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RN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이 나오게 됐습니다. RNN은 어떤 문제? RNN의 이제 롱텀 디펜던시, 즉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RNN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자, RNN에서 이제 긴 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뭐 RNN도 있고 뭐 이런 LSTM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어텐션도 있었고. 긴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이런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느리다. 느리다. 자, 왜 느리냐? 실제로 이제 여러분 뭐 LSTM 또는 이제 RNN으로 굉장히 긴 거를 모델링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뭐 속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닐라 RNN 또는 바닐라 LSTM 쓰면. 왜 그러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LSTM이든 여기 나와 있는 RNN이든 요게 있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근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HT를 만들기 위해서 HT-1이 쓰여요. 그럼 HT-1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가 쓰일까요? HT-2가 쓰이겠죠. 또 쓰이겠죠. 즉, 그 말은 이게 리커런트하게 점화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지금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끝나야 돼요. 얘가 계산. 얘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또 얘가 끝나 있어야 돼. 그죠? 자, 우리에게 인풋은 다 주어져 있는 거야. 인풋은 다 주어져 있는데, H는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고. 이게 계산이 다 끝나야지만 그 다음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끝나야지만 얘가 되는 거고. 동시에 팍팍팍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리다. LSTM도 마찬가지다. 얘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얘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느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CNN 배울 건데요. CNN이라는 걸 만약에 센텐스에 쓴다.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긴 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는 아까 이제 왜 이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만들 때 얘랑 얘가 쓰이잖아요. HT-1, 그죠? 그러면 얘가 HT-1이 아니고 그냥 X의 T-1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XT도 있고 이건 이미 다 주어지는 거야, 인풋. 그죠? 그럼 한 번에 얘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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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얘를 만들 때 이런 연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풋만 가지고 쭉 만들고 만드니까. 아시겠죠? 그걸 해주는 게 여기 CNN으로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있죠. 빠르긴 한데 순서를 잘 고려하기는 이제 좀 순서를 잘 고려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RNN은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요. 얘가 얘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 들어가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 다음에 얘가 오고 이거 다음에 얘가 오고 이거 다음에 얘가 오고 다 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CNN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거랑 요거가 그냥 같이 결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럼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건 아는데 얘가 먼저 오는 건지 얘가 먼저 오는 건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어.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또 qRNN이라는 게 있어요. qRNN. qRNN이 있는데 qRNN은 어떤 거냐면요. 자, 앞에서 봤던 그 인풋으로 일단은 뭐 만들긴 하는데요. 앞에서 봤던 그 인풋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리커런트한 연산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뭐가 다르냐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일단 게이트를 만들 때도 인풋으로만 만들고 있고요. 그죠? 게이트를 만들 때 여러분 LSTM 같은 거 게이트 만들 때 히든이 들어갔습니다. 히든이 들어간다는 말은 게이트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HT-3 끝나야지 FT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게이트 만들 때 인풋밖에 안 쓰이죠. 그러면은 뭐가 좋죠?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지금 모든 t에 대해서 ft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야. 왜요? x만 있으면 되니까 x는 어차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x는 우리에게 어차피 주어진 거야. 우리에게 어차피 주어져 있는 거고 x는 그러면 그 x끼리 결합해서 병렬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f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z도 보시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인풋밖에 안 쓰이지 않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qRNN은
마치 요게 아까 봤던 그 인풋끼리 결합해서 그 다음 거 만드는 그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과 좀 닮았죠. 앞에서 봤던 CNN과 CNN 자세하게는 계속 다시 중간고사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 까닭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CNN과 이제 RNN의 장점을 이제 엮었다고 이제 많이 QRNN이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해결책들이 존재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요. 여기서는 이제 SRU라는 게 있는데 SRU는 어떤 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그 RNN이 느린 한 가지 또 이유가 리커런트한 연산도 있긴 한데요. 리커런트한 연산에 매트릭스 여기 곱이 걸립니다. 여기 리커런트하게 걸리는 여기에다가 매트릭스 곱이 있어요. 매트릭스 곱이. LSTM도 마찬가지죠. LSTM도 마찬가지. 여기 히든에다가 매칭 매트릭스 곱이 붙어 있어요. 매트릭스 곱. 예, 파라미터가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많이 이제 버든이 걸리고 있어요. 매트릭스에 곱이 걸린다. 안 그래도 이거 H가 자 H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H2-로 왔어. 근데 여기다가 곱해지는 게 또 매트릭스 연산이야. 매트릭스 곱이야. 아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 그죠? 그럼 또 요게 끝나야지 또 요게 시작되는데. 그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SRU에서는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이제 리커런트에 걸리는 게 여기 C가 또 여기 앞에서 봤던 LSTM의 여기 C랑 닮았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계속 이런 매트릭스 곱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들 때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 만들 때 매트릭스 곱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벡터예요. 벡터 여기선 파라미터가 이제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가 되는 겁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매트릭스였는데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벡터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서로 엘리먼트와이즈한 그냥 곱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트릭스 연산이 안 들어가서 더 빨라졌다. 라는 이런 변형도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SRU는 리커런트 연산이야. 어쨌든 리커런트 연산이야. 어쨌든 리커런트 연산이 들어가요. 어쨌든 얘가 이 리커런트 연산 자체가 빨라졌다는 거지. 어쨌든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트마이너스를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QRN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해. CNN은 그거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CNN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CNN은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단어를 그냥 이제 엮어서 여기로 보내고 두 개의 단어를 엮어서 그냥 여기로 보내고 두 개의 단어를 엮어서 여기로 보내고 그러면 단어의 순서가 이제 좀 고려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GPT, 버트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볼 텐데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다시 리커런트와 RNN과 어텐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로. 자, 여기로 왔을 때 원래 어텐션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RNN이 과거 정보 가져오기 위해서. 그죠? 여기 있는 정보들을 마음껏 가져오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과거 정보 가져오고. 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드는 생각이 요거 필요할까요? 리커런트 연산이 이제 어텐션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텐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텐션이 있어요. 그럼 그때도 이 리커런트 연산이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자 A라는 정보를 담당하는 친구, 위라는 걸 담당하는 친구가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커런트 연산 빼면 리커런트 연산이 있을 때는 이 전체를 이제 다 포괄하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아니 우리가 리커런트 연산 뺐어 그냥 이게 악의 근원이라면 이걸 그냥 우리가 뺄게. 그 다음에 근데 어차피 빼도 여기서 얘 걸리는 거, 얘 걸리는 거, 얘 걸리는 거, 얘 걸리는 거 어떻게 이거 계산해가지고 얘네 있는 정보 믹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미 얘가 이 전체 맥락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져오잖아. 그럼 이거 리커런트 연산 왜 필요해? 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여기서 리커런트 연산 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맞습니다. 빼도 될 때가 있고, 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정답은 뭐,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TSP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할게요. TSP 문제. 자, TSP 문제 푼다고 하면은, 그냥 좌표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몇 콤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도시로 치면 그냥 뭐 광역시만 일단 말하면 뭐 부산, 대구, 대전, 그죠? 울산, 광주, 그다음에 뭐 서울 이런 식으로 광역시가 그냥 좌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순서가 있나요, 여러분? 도시 간에? 없죠. 그죠?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 부산, 대전, 뭐 울산, 대구, 뭐 광주, 서울 또 있나요? 광역시? 또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느 순서대로 도는 게 가장 빠르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막 순서가 바뀌었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냥 대전하고 부산 주어진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지나 우리가 최적으로 가야 되는 도시의 순서가 달라지나요? 그러진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데이터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1,1, 뭐 2,2, 3,3으로 주어지나 2,2, 1,1, 3,3으로 주어지나 우리가 가야 되는 순서는 1,1, 2,2, 3,3 이 값을 우린 내뱉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로 갔을 때 최적의 좌표 순서든 이걸로 갔을 때 최적의 좌표 순서든 그건 똑같은 거죠, 결과가. 그죠? 자, 그럴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얘를 그냥 떼버리면 되겠죠. 떼도 돼요. 떼도 돼. 근데 순서가 만약에 중요해. 예를 들어 우리가 문장의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거나 문장의 맥락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럼 문장에선 단어 순서가 그래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때는 얘를 그냥 떼버리고 여기서 어텐션 값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맥스에서 어텐션 웨이트 구해가지고 전체 다 섞어버리면 그때는 얘가 먼저 왔던 단어인지 이 단어 순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커런트 연산을 그냥 여기서 떼버리면 단어 순서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얘가 여기 있다는 것 뿐이지 얘가 얘보다 먼저 오는 거고 또 얘가 얘보다 먼저 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아보요 모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트랜스포머는요 뭐 그 외에 변형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자 여기서 리커런트가 왜 필요해? 더 이상 우리가 맥락 파악할 때 어텐션으로 이미 여기 다 섞어주잖아. 리커런트 떼자. 어 그런데 떼고 나니까 단어들 간의 순서가 고려 안 되니 왜 RNN에서는 순서 고려됐죠. 이거 한 다음에 A 왔고 또 A까지 본 다음에 여기 M이 왔고 이러니까 단어 순서가 고려됐는데 떼버리니까 단어 순서가 이제 고려가 안 되네. 아 그러면 포지션 정보를 이제 표현하는 뭔가 인코딩 하나 추가해 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텐션과 포지션 인코딩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얘를 좀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들어가고 이제 스킵 레이어도 들어가고 몇 가지 테크닉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도 들어가고 몇 가지 테크닉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요거 리커런트 떼자. 그럼 뗐을 때 뭐가 문제냐? 포지션 정보가 없다. 뭐가 먼저인지 모른다. 그거 추가해주자. 인풋에다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혹시 그 네. 트랜스포머의 간략한 개요들도 시험에 들어간 부분인가요? 네. 그렇군요. 내고 싶었는데요. 못 낼 것 같네요, 지금. 네. 수업이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트랜스포머는. 네.
그래서 못 낼 것 같고, 대신에 뭐 낸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정도까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질문 주신 분 W의 위첨자는 제곱이 아니라 서로 다른 W끼리 구분하는 용도 혹시 어디 몇 페이지일까요? 몇 페이지일까요? 방금 네 질문 주신 분 W 몇 어디 몇 페이지일까? 네, 네. 위첨자가 있는 게 위첨자가 있는 게 있었나? 잠깐만요. 아, 네, 이거 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제곱이 아니라 다르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다르다는 의미로. 컨볼루션 자체는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컨볼루션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RNN이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히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죠? 히든을 가지고 히든을 이제 가지고 만드니까 이제 고통스러웠던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 CNN을 쓴다라고 하면은 인풋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풋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병렬적으로 쭉쭉쭉쭉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델링 된다. 이제 그 컨셉을 RNN과 섞었다라는 게 우리 QRNN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구분을 하는 용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교수님, 혹시 그러면 CNN 같은 경우는 단어를 입력으로 받는다 할 때 그런 문장을 분석하는 그 단어 간의 순서가 중요한 그런 인풋에 대해서는 예측이 별로 좋지가 않나요? 단어의 순서가 이제 정말 크리티컬하게 중요할 때는 그러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자 CNN을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요. CNN 큰 컨셉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뭔가 웨이트를 담당하는 이제 인풋, 4를 담당하는 인풋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네들을 그냥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이제 이렇게 그죠? 또 얘네들을 또 하나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두 개가 엮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건 알지만 웨이시 먼저인지 4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그램까지는 가능해요. 그냥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붙어 있다 아니다. 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세 개로도 할 수 있겠죠. 세 개로 하게 되면 세 개의 단어가 붙어 있다 아니다. 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두 개가 붙어 있고 세 개가 붙어 있고는 알지만 웨이시 먼저고 4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방금 질문 주신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게 맞겠죠.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때는 그게 고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CNN에서도 포지션 정보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나중에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겠지만 트랜스포머에서 각각의 인풋에다가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서 포지션 정보를 붙여줬죠. 그러면은 뭐 CNN에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풋에다가 붙여주는 거니까. 인풋에다 붙여주고 얘를 트랜스포머를 하든 얘를 CNN 하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N도 다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닐라하게 그냥 포지션 정보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은 그때는 고려가 안 되는 게 맞긴 하다라는 점입니다. 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트랜스포머에서 그럼 그 포지셔널을 정보를 주는 거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포지션 정보를 주는 건요. 이제 그 방법이 사실은 이것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일단은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한번 요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요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포지션 정보를 다룰 때 벡터로 줍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다섯 번째 단어. 그죠? 이 첫 번째 자체를 의미하는 이제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줘요. 두 번째를 의미하는 또 벡터 자체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를 담당하는 벡터 자체를 만들어줘요. 그 벡터를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768 디멘전으로 이제 뭐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여기서 결국 이제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국 다룰 때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뭐 단어 개수가 10개짜리 문장밖에 없어도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서는
단어 길이가 100, 단어 길이가 1000인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기 위해서 주기함수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768 디멘전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t가 자 0번째다. 그럼 여기 t가 이제 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w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뭔가 이제 좀 마법의 숫자 같은 이런 상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제 한번 해보면요. 실제로 얘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한번 얘가 첫 번째 이 P0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위치에 대응되는 포지션 벡터 768 디멘전. 그다음 P1이라고 하면 또 그죠? 두 번째. 또 P2라고 하면 또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또 시뮬러리티를 비교해 보면요. 얘네들끼리 뭔가 좀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시뮬러티를 높게 나와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그 말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우리가 결국에 인풋으로 포지션 정보를 같이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포지션 정보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좀 더 이제 어텐션이 좀 크게 잡히고 뭉치게 되는 거죠. 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포지션 정보는 이렇게 주기함수로 상수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포지션 정보를 그냥 랜덤하게 준 상태에서 러너블하게 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이제 상대적인 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단어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첫 번째 위치 포지션 벡터, 두 번째 위치는 두 번째 위치 벡터. 이렇게 그냥 절대적으로 앱솔루트하게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첫 번째 단어가 각각의 이제 어텐션 할 때 상대적인 거리. 그죠? 또 두 번째 단어가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할 때 상대적인 거리. 그렇게 렐러티브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 때 배운 내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 때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간략하게 다룬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스를 제가 다 아래에 달아놓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책 내용 전체를 당연히 다 보실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 키워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바이그램이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바이그램만 딱 검색해서 그 페이지만 읽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시험 문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